네, 안녕하세요. 예, 꼬리와 안녕하세요. 발바닥입니다. 예, 요새 지금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굉장히 고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오면서 이 고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해양동물 그 전문 수의사시고 또 수족관 내에서 많은 고래들을 치료하고 진료해 오셨던 이영란 그 우산대 교수님을 모시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예, 그 우영우 속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재미있는 고래들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최근 회차에 그 우영우 변호사가 상갱이를 얘기하면서 상갱이는 주둥이가 뭉툭하고 등에 폭이 좁은 윤기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 얘기인 건지 그리고 상갱이 최근에 부검도 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 연구용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갱이를 아주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뭉툭하고 등에 좁은 윤기가 있다. 네. 이게 영어로 얘네들이 그 narrow reached, 그러니까 reached가 윤기거든요. 아, 그래서 예. 좁은 윤기를 가진 finless porpoise, 등 지느러미가 없는 porpoise 종이다. 이게 영어 이름이에요. narrow reached finless porpoise. 그래서 네. 우리나라 말로는 상갱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돌고래들하고 조금 다르게 등지느러미가 없고요. 그리고 등에 대신에 이제 좁은 윤기가 있어요. 조금 튀어나온 그런 윤기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둥이가 긴 그런 돌고래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뭉툭하게 생긴 게 돌고래가 아니고 폴포이즈라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또 굉장히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거기가 이제 강화도를 가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상갱이가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 중국, 일본 요 일대에만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에 굉장히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얼굴은 꼭 웃는 것 같아 귀엽다. 예,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귀엽다는 거는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근데 사실 그럼 상갱이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건지, 예, 그거 좀 궁금해요. 얼,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고요. 예, 그냥 똑같습니다. 슬프건 울건 굉장히 화날 때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제가 그 얼굴을 가까이서 처음 본 건 그 예전에 구조 치료할 때였어요. 다친 상갱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하고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귀엽다고? 예. 근데 음. 굉장히 웃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눈이 이렇게 옆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웃는 돌고래, 뭐 미소고래라고 별명이 붙을만 합니다. 근데 실제 웃는 건 아니죠. 예.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정말 그 세계의 과제인 것처럼 전혀 이제 고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짜장면, 짬뽕, 부먹, 찍먹 이런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대왕굴이냐, 혹등굴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둘도 고래 뭐 양대 산맥인 건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뭐 그런 건지 약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죠.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고래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대부분 혹등고래예요. 제가 음.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겼고 가슴 지느러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물 위에서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와우 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었다가 뒤로 팍 누우면서 물살 튀기는 거 아니면 가슴 지느러미로 이렇게 막 슬래핑이라고 하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로 막 치고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뭐 방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서로 경고를 한다 뭐 아니면 뭐 몸에 있는 기생충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로 유명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크고 멋있게 생겼고 그래서 혹등고래를 하나 넣으신 것 같고 네. 또 그에 상응할 만한 또 굉장히 인지도 있는 고래로는 대왕고래가 있죠. 음.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동물 중에 제일 커요. 예. 비공식적으로 제일 큰 거는 33m까지 길이가 33m, 33m면 굉장하죠. 네. 네. 가늠이 안 그래서 되죠.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큰 동물과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물 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부먹 찍먹이 된 건지 네. 그러니까 너무 둘 다 매력적이어가지고 사실 매력적. 고를 수 없는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 세 번째 질문은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고래를 사냥할 때 새끼부터 잡는다. 엄마는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지능이 높아서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맞는 얘기인지 좀. 제가 그 고래 연구를 이제 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포경 많이 했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포경 기지를 러시아에서 이제 세우고 울산이나 아니면 그 포항 이런 데다가 포경 기지 세워놓고 거기서 고래 많이 잡고 또 일제 강점기 때도 굉장히 많이 잡고 그러면서 그 일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래잡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많이 살아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연구에 필요한 내용도 여쭤보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그랬대요. 새끼 잡으면 엄마 안 가고 옆에 있어서 잡기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엄마가 정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안 떠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증명이 된 사실도 건 아니고 사실. 네, 걔네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정황상 그럴 걸로 보인다. 내가 죽을 걸 알면서 이거라기보다 그냥 새끼밖에 안 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새끼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새끼가 없으면 사실 거기에 계속 머무를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그 관심들이 그 수족관 속 돌고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증명된 사실들이 있었죠. 그 정형행동의 뭐 빈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수명에 관련해서는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족관에서 이렇게 죽었던 고래들의 아마 평균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10년 이상씩 그 사육시설에서 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술 특히나 얘네들은 물 관리나 아니면 뭐 주변 여러 가지 환경에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오래된 노하우를 가진 그런 시설에서는 좀 더 오래 사는 건 맞아요. 네. 이야기로 꼭 그 고래 예전에는 사육시설에 그게 몇 미터가 돼야 되고 뭐 깊이는 몇 미터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사육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지 이게 좀 더 뭐 5미터가 크건 10미터가 크건 그게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 일단 지능이 굉장히 높은 이런 동물이 이 안에서 이제 갇혀져 있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사육 방법이다라고 해서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다 퇴출했어요. 지금 실내에서 키우는 고래류가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미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상 새로 신규로 어떤 돌고래가 사육시설에 들어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맞습니다.